나는 디자이너다 시간입니다. 강사님, 오늘은 어떤 내용 공부하나요? 네, 오늘은 디자인 사양사 작성을 위한 자료 조사를 해볼 텐데요. 후가공을 위한 재질의 특성을 조사하는 것인가요? 네, 맞습니다. 기존 후가공 방법에 대한 종류와 적용 예를 중심으로 기술을 습득하고 디자인 사양사를 작성하는 법을 실습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는 디자이너다. 지금 시작합니다. 자, 현씨 네. 이번 시간에는 재질의 후처리 방법, 후처리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전반적으로 설명을 할 텐데요. 네. 지금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이 다양한 엄청나게 많은 후처리에 대한 부분들 설명하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우리가 자주 쓰는 재질들 위주로 몇 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재질이, 우리가 제품에 쓰는 재질이 가장 많이 쓰는 게 뭐가 있을까요? 주변에서 한번 볼까요? 책상. 책상. 재질이 뭘로 되어 있을까요? 이거는 유리로 돼 있지만, 유리죠. 네. 우리 휴대폰도 예전엔 강화유로 있었죠. 아, 네, 휴대폰. 지금은 좀 더 발전돼서 고릴라 글래스라는 좀 더 고릴라 글래스요. 좀 더 강화, 이름이 참. 좀 더 진보된 네. 글라스를 쓰고 있고요. 아, 네. 이런 것도 보세요. 이거 다 플라스틱으로 돼 있죠. 네. 이거는 그것도 이제 플라스틱이죠. 플라스틱. 네. 이거는 뭐고? 이거 알류- 스틸이죠. 스틸. 알루미늄. 알루미늄. 그러니까 플라스틱만 하더라도 표면 처리 보세요. 표면 처리 부분이에요. 네. 이거는 그냥 액상 도장이 있잖아요. 그죠? 네. 또는 우리가 스틸에다가 이런 알루미늄에다가 네. 도장을 할 수도 있어요. 액상 도장이 가능할 수도, 액상 도장도 하고 분체 도장도 하고 또는 그 세라믹 도장도 가능하고요. 특히나 이제 바닷가 쪽에 가면 이런 통신 시설 장비들 많이 설치되어 있는 거 봤을 거예요. 가로등이나. 아, 네, 봤어요. 그러면 중간에 보면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부식이 돼가지고 막 녹슬은 것처럼 보이는 게 있을 거예요. 네. 그런 거 가로등 같은 경우는 뭐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을 쓰기도 하지만 일단 주물 같은 것도 많이 써요. 그러니까 네. 주철.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도장을 제대로 안 해놓으면 그렇게 막 부식이 돼버려요. 녹슬고. 네, 표면 처리가 제대로 안 된 거죠. 음. 우리가 오늘 여기서 몇 가지 배울 것 중에 하나가 네. 플라스틱에 적용되는 후처리 방법들은 뭐 금형상에서 부식 패턴을 넣는다든가 여러 가지 뭐 수전사, 뭐 핫스탬핑 여러 가지 공법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가장 많이 쓰는 게 도장이잖아요, 도장. 네. 특히나 이런 오렌지 컬러들 있죠. 아, 이런 거요? 이런 고급스러운 컬러를 내기 위해서는 네. 베이스 컬러를 먼저 뿌려놓고 네. 그 다음에 중도 컬러, 그 다음에 상도 컬러를 뿌려주면은 확실하게 제품이 컬러가 깔끔하게 나와요. 대신에 3번 뿌리잖아요. 공정이 3번 들어가죠. 그러면 그만큼 단가가 올라가겠죠. 엄청. 알루미늄 단순히 깎는 것만이 아니라 알루미늄도 똑같이 어떤 그 다이캐스팅, 그러니까 사출이죠. 알루미늄 사출이 가능해요. 그 알루미늄 형태가 굉장히 카메라 같은 경우에 특히 그럼 알루미늄 형체를 많이 쓰고 마그네슘도 많이 써요. 가볍기 때문에 그런 쪽에 좀 견고하거나 또 미려한 컬러를 낼 때 일부분은 그렇게 알루미늄을 사용하기도 하죠. 지금 보면 이렇게 사이드 쪽 보면은 뭔가 반짝반짝하죠. 네, 이렇게 옆으로 다. 이것도 하나의 후처리가 들어간 거예요. 아. 이 사이드를 네. 다이아몬드 커팅이라고 해서 다이아몬드는 굉장히 강한 그 도구잖아요. 네. 다이아몬드의 테두리를 미려하게 깎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반딱반딱한 촉감을 낼 수 있죠. 이거는 예로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리는데 좀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디자인 시방서 쓰는 방법 이런 것들을 한번 연습을 해 보도록 할게요. 네. 그 시방서 잘못 쓰면 제품이 불량이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 점을 숙지하시고 다음 시간에 우리 한번 정확하게 어떻게 표기하는지 그런 방법에 대해서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서희 씨 이번 시간에는 네. 세부 시방서에 대해 작성을 좀 해볼 텐데요. 네. 우리가 이제 앞서 파트에 대해서 각각의 재질에 따라서 또 피니싱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정확한 재질에 대한 시방서를
작성을 할 텐데요. 음.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지금 파트네임이 러버캡 스테이션이에요. 이게 스테이션에 있는 고무로 된 캡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이제 파트네임이고요. 그렇다면 이 캡은 어떤 재질을 적용할 건지. 아, 실리콘. 지금 이제 실리콘으로 이제 적용을 한다라고 이제 재질 표기가 돼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실리콘도 경도가 있어요. 경도. 경도라는 거는 0에서부터 100 단위로 해서 이제 딱딱하냐 또는 말랑말랑하냐 그 단위를 정해놓은 거거든요. 이런 고무 같은 것도 한번 만져보세요. 네. 이건 딱딱하네요. 여기 부분은 이렇게 푹신푹신한데. 그러니까 네. 지금 보고 있는 이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경도가 있어요. 근데 만져봐서는 경도가 몇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범위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경도 범위를.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냥. 보통 이제 경도 샘플들을 이렇게 네. 쭉 나열해 놓고 거기서 직접 만져봐야 돼요. 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뭐 PU나 이런 것들도 이제 말랑말랑한 잡에 만져보면 네. 이게 이제 경도에 대해서 조정을 해 놓은 거거든요. 뭐 첨가제를 얼마큼 넣느냐에 따라서 경도 수치가 바뀌어요. 이것도 하나 디자인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러버캡 같은 경우에는 경도가 너무 낭창낭창하면은 이게 캡의 역할을 못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경도가 어느 정도 딱딱해야지 어느 정도 밀착돼서 딱딱 껴주고 빠질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경도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이 가죽 느낌이 나죠. 가죽이네요, 이거는? 아, 근데 아니구나. 이거는 그냥 표면 처리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도장에 들어가는 비용을 낮출 수 있어요. 보통 이제 일반적인 제품 중에서는 이제 가장 많이 보이는 곳은 도장 처리를 해주고, 네. 그러니까 한 1년입니다. 안 보이는 바닥 쪽은 이렇게 도장 비용을 아끼면서 표면 처리로 해서 마감 처리를 해주고, 그래서 단가를 낮추는 그런 방법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여러 가지 표면 처리 패턴들이 있어요. 이거는 도장 안 하고 금형에다가 적용하는 패턴들인데요. 근데 실제 내가 적용하고자 하는 패턴들이 샘플이 없을 경우에는 얘기가 안 되겠죠. 그럴 경우에는 주변에서 동일한 그런 패턴들을 찾아서 그거를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고서는 얘기가 될 수가 없죠. 어떤 패턴인지 모르니까요. 그 점을 네. 좀 유의해야 될 것 없을 같습니다. 때는 본인이 찾도록. 그렇죠. 열심히 찾아야 됩니다. 네네.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기업에 보유하고 있는 그런 정확한 코드 번호를 지정을 해주면 네. 디자인 시방서가 더욱 확실해지겠죠. 그렇죠. 이제 큰 방향성은 이제 이해했죠. 네. 그러면 다음번에는 좀 더 난이도 있는 제품을 한번 소연 씨가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해볼게요. 네, 어렵지만 해봅시다. 팀. 네,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 수고하셨어요.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합니다. 디자인 사양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제품 생산 시 적용되는 색상, 재질, 표면 처리, 패턴 등에 대한 제안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최종 디자인에 적용될 각종 재료에 대한 업체별 온도, 성능 등 물성 검토와 부품별 적용 예를 중심으로 점검하고 확인합니다. 후가공 방법에 대한 지식을 이해하기 위해 기존 후가공 방법에 대한 종류와 적용 예를 중심으로 기술을 습득하는데요. 후가공 방법과 종류에 대하여 조사한 후에 부품에 따라 후가공 방법을 선택합니다. 재료에 따라 구분한 후에 컬러를 구분하고 기술적 문제를 점검하는데요. 온도와 도장 방법에 따른 원가 절감 요인을 확인합니다.